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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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3일 월요일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들어오고 계신가요? 7월 3일이에요. 우리 6월은 벌써 한 달 잘 해냈어요. 축하드립니다. 자, 새로운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들어오신 분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게 본인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닌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뒤로 와야 되나? 하여튼 여러분 기록을 남겨야 되고 본인을 나타내야 되고 항상 발자국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뭐가 됐을 때, 내가 뭔가 했을 때 이게 다 기록이 된답니다. 이윤영 작가님, 글쓰는 한량님도 오셨습니다. 머리 끊으셨네요. 책상국님, 안녕하세요. 어제 제 라방 못 봤구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책상국님, 저 머리 좀 했습니다. 차이님, 안녕하세요. 6월도 잘 해주셨고, 이제 7월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이혜영님 오셨군요. 이혜영님도 언제부턴가 이렇게 항상 성함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아침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이제는 귀엽다고요? 귀여우려고. 이영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보니까 이제 해가 빨리 뜨는 것 같아요. 점점 여름이 되어가고 있죠. 이제 낮 시간이 이제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 안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주말 굿모닝이야. JH문 처음 뵙는 분 같아요. 그죠? JH문 성미영님 오셨습니다.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지 않으셨어요? 이희연님, 안녕하세요. 네. 시라님 오셨구나. 안녕하세요. 헤어컷 하셨습니다. 헤어컷 하셨네요. 라고 해서 헤어컷 했습니다. 여름이기도 하고 너무 축축 늘어지는 것 같고 또 이미지도 조금 또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거 저런 거 아니고 그냥 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요. 예. 앞머리 잘 어울려요. 네. 차이님 들어오셨고.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준비했던 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고객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고객. 한량님은 글을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고객이 있으실 거고, 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고객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고객이 원하는 바가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원하는 게 뭔지를 파악해야지 내 사업이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고객의 말에 엄청 귀를 많이 기울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회사는 발전하고 대표도 발전하고 결국은 오래 지속이 되는 것 같아요. 코크드리님, 네, 안녕하세요. 어제 뭐 살짝이 저를 뭐 홍보도 해주시던데, 네. 근데 딱 두 분, 네, 가입했습니다. 이거는 참 냉정해요. 그죠? 많은 분들이 저한테 들어오셔서 정리왕도 보고 많은 하지만 이 창업 얘기, 사업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또 어제 그렇게 많이 홍보를 했는 것 같은데 딱 두 분이 이제 가입을 해주셨어요. 이 영상을 이 채널을. 자, 그러니까 고객은 확실하다는 거죠. 고객이 원하는 바를 확실히 들어주면 이제 쑥쑥 늘어나겠죠. 자, 돌아가서 제가 저의 이제 체하는 그 제가 이 일을 할 때 정말 우리 고객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처음에 했었을 때 그냥 저 혼자 일을 했었잖아요. 저 혼자 일을 했었을 때 고객이 원했던 바가 뭐냐면 이제 점심 먹는 시간이 조금 애매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어떤 거냐.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 일을 하다 보니까 점심은 12시부터 1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1시입니다 라고 점심을 같이 먹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점심을 이제 같이 먹는 시간 동안에도 고객은 사실상 이 사람이 우리 집에서 와줘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일을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객은 12시부터 1시까지 내가 밥을 먹어야 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동안 일을 하기를 원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고객의 이야기를 정확하게는 들어야 되고 니즈를 이렇게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객의 안 되는 것도 정확하게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12시부터 1시까지 쉬는 시간입니다. 점심시간입니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객은 12시부터 한 30분 정도 밥을 먹는데 그 나머지 30분은 차를 마시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니요 30분 동안 우리 집 일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 저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거는 있어야만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고객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사전에 미리 공지를 해요. 저희는 12시부터 1시까지 식사하는 시간이고 그때 쉬어야만 또 오후도 일정을 잘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은 꼭 준수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말하지 않으면 고객은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게 되고 또 그거를 요구하고 하면 또 들어줘야만 하고 그래서 이거를 반복이 되다 보면은 결국 쉬는 시간도 없이 내 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안내를 한다든지 아니면 고객이 저랑 일을 하면서 저한테 굉장히 많이 부탁을 했던 게 많은 가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빨리 살 수 있는 방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가구를 옮기는 일이다 보니까 옮기다 보면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오래돼서 아니면 이렇게 집을 구성하다 보면은 새로운 가구를 들이게 또 해야 되는 일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수납장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미리 제가 다 알고 가면 좋겠지만 그거는 미리 예측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물건을 얼마나 버릴지도 모르고 얼마나 또 넣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런 걸 할 때 저는 바구니라기보다는 가구를 되게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런 가구를 빠르게 우리 집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일방에 옷장을 하자라고 했을 때 옷장을 하자고 했었는데 금방 행거가 좀 필요한데 빨리 옷장을 구성을 해줘야 좋아하지 그날 하루에 안 되면 좀 우리나라 사람은 성질 급한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빠르게 좀 이렇게 공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에 저는 그 말을 듣고 저도 일을 하면서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했지 고객이 말을 하니까 바로 이걸 시행해줘야지 서비스를 만족하겠다 싶어서 그리고 난 다음에는 제가 그 당시에 대구에 있는 모든 이런 회사들을 좀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가구를 파는 곳. 그래서 저는 가구 아마존이라고 대구에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는 이제 그렇게 비싼 가구가 아닌 가구가 아니더라도 모든 다양한 가구들이 있었고 제일 좋았던 게 가구 이렇게 그 공장을 같이 끼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바로 행거부터 해서 뭐 책장이라든지 뭐 책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 대신 이제 배송비가 좀 붙기는 하죠. 근데 사람들은 배송비가 좀 붙더라도 하루 만에 이거 우리 집에 딱 들어와서 완성되기를 원해요. 근데 그거를 바로 제가 서치를 해서 그런 회사와 이제 거래를 하고 그런 것들이 이행이 되게 했더니 굉장히 만족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사소한 점심시간부터 해서 크게는 그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잘 듣고 그거를 해결을 바로바로 해줘야 된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예를 들면 이사했던 집에 고객님들이 항상 저한테 얘기를 했던 게 신발 그러니까 저희가 작업화가 있는데 그 작업화가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뭐 그러니까 집이라고 한다면 실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아파트 복도를 계단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이제 고객들이 이제 새 집이고 입주 청소를 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불편하다고 하셨을 때 그래서 생각해보니 그게 진짜 불편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또 바로 그 일회용 신발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신발 위에 이렇게 비닐 같은 걸 신는 게 있어요. 그걸 또 바로 샀죠. 그러니까 이 서비스의 품질이 계속해서 이렇게 향상되는 걸 제가 스스로 느꼈어요. 그건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것들을 들어줬을 때 그게 바로 이행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에 서비스가 있을 수도 있고 상품일 수도 있고 지적 재산이 있을 수도 있고 하시는 일이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필요로 하는 대상 고객이
원하는 말을 항상 들어줘야 되고, 그러려고 하면 항상 쓴소리를 듣는 거에 대해서 되게 무서워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가 지금 겪어봤던 많은 사람들은 그 소리를 굉장히 무서워하는 거를 많이 발견을 했어요. 그 쓴소리, 그런 소리를 듣게 되면은 힘이 빠지니까. 힘이 빠지니까. 근데 저는 그 힘 빠진다는 생각을 좀 안 했던 것 같아요. 들으면 그게 결국 내한테 힘이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항상, 뭐 물론 가끔씩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면 가볍게 그냥 이렇게 살짝 넘기시면 되고, 대체적으로는 그런 불편함이 내 기준에서 들으면 안 되고, 그거를 제공받는 사람의 기준에서 들어줘야지만 해결을 해줘야만 회사는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쓴소리, 그렇다고 하면 고객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그렇겠죠. 직원들도 쓴소리 합니다. 근데 직원들한테 쓴소리 들을 때는 되게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저는 그랬잖아요. 예전 영상에 보면 저는 직원을 위해서 일을 하는 순간이 생겼다고요. 처음엔 고객을 위해서 일을 했지만 나중에는 직원들을 위해서 일하는 회사의 대표가 됐거든요. 근데 저는 매번 뭐 이렇게 쓴소리를 듣게 될 때 속상하더라고요. 원래 우리가 인사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인사가 대신에 인사조차도 아니고 뭔가 쓴소리 듣게 되면 되게 힘이 빠지거든요. 진짜 힘이 빠져요. 그게 이제 고객은 돈을 줬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직원은 돈을 내가 준다고 생각하는 입장이 되거든요. 근데 쓴소리를 해. 그리고 나는 정말 직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는데 쓴소리 들으면 되게 속상하거든요. 제가 최근 들어서 들었는 쓴소리는, 직원이, 그러니까 마케팅부랑 이제 협업하는 직원이 PC를 이제 그 모니터를 애플로 좀 바꿔달라고 그쪽에서 요구가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마케팅부하고 그 직원이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람인데, 두 사람한테 이제 마케팅부는 다 예를 들면 다 애플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직원은 이제 그건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여기는 아이폰을 아예 쓰면 안드로이드용이고 이러면, 하여튼 일반 PC고 하니까 이게 호환이 빠르게 안 되니까 여기에 그 PC를 사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들어보니 그렇다라고 해서 사줬어요. 사줬는데 어떤 직원이 왜 그 직원한테는 사주냐.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상급자인 거죠. 그래서 좀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직원들의 얘기를 다 들어주면은 회사는 어떻게 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처음에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좀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잘 사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옳은 판단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소리를 할까. 그래서 처음에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기준점이 제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기준을 좀 마련해라 라는 말로 새롭게 들렸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직원들이 뭘 사달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런 일들이 많아지면은 직원들 간에 약간 이런 협업, 이런 관계가 조금 무너질 수가 있고, 대표도 그런 걸 매번 결정할 때마다 기준이 없으면 너무 어려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중간 관리자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좀 쓴소리 같아서 싫었지만,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저는 물건을 살 때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고객의, 직원의 이 모든 이 사업을 해나가는 사람들을, 상대방의 그 쓴소리를 잘 귀담아 들어야, 그리고 그 소리에 바로 대응을 하고 바로 모든 것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만 회사는 성장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주 처음으로 또 돌아가면,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 사업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반드시 여러분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제 주위에 정리가 너무 힘들어서 누가 해줬으면 참 좋겠다 라는 말에 귀를 탁 기울였거든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사람은 정이 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소리가 아이고 지가 하면 되지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거든요. 맞죠? 근데 저는 그런 거기서 벌써 처음부터 이 사업을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까지도 지금은 악플인 거 악플이 아니라 지금은 이런 댓글을 되게 굉장히 귀담아 듣는 편이거든요. 매사 싫은 소리를 좀 더 들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지금까지 성장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한테 오늘 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자, 아까 마지막에 또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인사도 못 드렸어요. 찐부자님 들어오셨죠? 네. 찐부자님 들어오셨고, 안녕 하시죠? 네. 치아님도 들어오셨고. 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떠한 동기부여가 있어서 이런 이야기가 들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됐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쓴소리를 들을 자세가 있는지.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근데 저는 해야만 하니까, 이거 역시도. 엔요예요. NINO님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오는 분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자꾸 이제 처음 보는 분들이 많아져서 조금 더 부담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지금 이제 질문이 이제 보통 요 시간 정도가 되면 이제 질문이 있어야지 제가 조금 정리를 좀 하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제가 했던 쓴소리를 달갑게 받아들여라 뭐 이런 제 얘기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쓴소리예요 다들. 근데 왜냐하면 왜 쓴소리라고 했냐면 다들 돈을 받게 되면 회사에서는 이 직원들이 일을 제공해주게 되는 거잖아요. 자기의 모든 그런 열정을, 자기의 에너지를. 저는 회사 직원들이 일을 한다고 생각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에너지를 이 회사에 전달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쓴 소리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소리는요. 너무 쓴 소리여서 대표님 아직 멀었다고 이런 얘기를 한번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당신의 서비스는 최악이다 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 얘기가 제일 쓴소리였어요. 근데 정말 쓴소리 같았어요. 왜냐하면 고객이 종목 항목 저한테 서비스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대표님 믿고 이렇게 했는데 멀었다라는 얘기가 들었어요. 멀었다. 아직 멀었다. 근데 그게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그렇잖아요. 물건을 찍어내서 제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똑같은 상품을 계속 찍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하는 일이 서비스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직원들하고 그걸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했죠. 엄청 쓰네요. 네, 엄청 쓴 거죠. 당신의 물건이 최악이다. 악이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썼는데 에노님이 그 쓴소리가 사람의 경험에 통한 그 사람이 맞아요. 서비스도 많이 받아보셨겠죠. 이러한 서비스를. 그러니까 이 같은 항목이 아니라도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건지 이런 일들을 많은 경험해 본 사람이 비교가 됐던 거고 평가를 해주시는 거고. 그러면 저는 복기를 하거든요. 직원들하고 왜 이렇게 됐는지 처음부터 그분이 했던 말들에 우리가 그냥 이거 왜 이래라고 왜 이런 것까지 해라고 아니라 하나하나 복기를 해보는 거예요. 해보면 분명히 그 이유는 그 말 쓴소리는 타당하더라고요. 타당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졌고 그분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게 탁 와닿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비쳐 보일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희가 굉장히 전 직원들하고 함께 그거를 복귀를 하면서 정말 인정을 하고 더 나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성미연님이 CS도 경험하고 있는데 거기서 일의 보람도 느끼고 자세도 느끼고 또 배우는 포인트도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CS도 되게 중요하죠. CS도 중요하고 처음부터 앞단부터 뒷단까지 모두 다 이거를 경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그런 쓴소리를 기회로 삼아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참 쉽지 않아요. 왜냐면 쓰라리니까, 쓴소리니까, 쓰라리니까 이거를 달게 생각한다는 게 정말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래야만 발전합니다. 그래야만 성장합니다.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생각했던 제가 쓴소리가 그랬던 거예요. 제가 쓴소리를 한번 낸 적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딘가에 전화를 했었을 때 그 CS가 얘기에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처음부터 이제 이거를 서비스를 받는 사람인 거잖아요. 책상구님이 쓴소리가 필요하다는 건 난 막상 듣고 보니 난 쓴소리를 받을 그릇이 아니더라. 듣고 난 힘들더라고요. 쓴소리를 받아들일 그릇이 아니더라고. 저는 고객한테는 참 그게 책상구님 말도 공감을 하는 게 제가 쓴소리를 직원한테 받는 게 참 힘들었어요. 직원한테. 고객은 괜찮았어요. 아까 말했던 거는 고객이 뭘 원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적었어요. 그리고 고객이 쓴소리를 하시면 그렇다고. 왜냐면 돈을 제가 받는 사람이니까. 그건 당연하게 되더라고요. 희한하게. 돈을 주는 사람이 그렇다고 하면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적고 바로 그거를 수행하고 그래서 계속 회사는 발전할 수 있었고 근데 그거는 감당이 쉬웠는데 직원이 쓴소리를 하는 게 참 이게 꼰대 마인드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직원한테 참 잘한다고 했는데 직원이 쓴소리를 하게 되면 그게 쓰더라고요. 너무 썼어요. 근데 그거를 책상국님 말대로 처음에는 그게 너무 썼기 때문에 제 그릇이 안 크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대표로서 이걸 사업을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을 상대하는 두 형태의 사람을 상대하는 거잖아요. 나의 직원과 함께 같이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나의 이런 서비스와 나의 가치를 제공받는 고객. 근데 여기는 내가 준비를 다 하고 있었어. 근데 여기는 준비를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있는 책들이 다 이런 거예요. 리더의 태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휴독이라든지 이건 또 선물을 제가 받기는 했는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판매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또 요즘에 들리는 거는 계속 대표로서 그 직원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이끌고 가는 자세 받아들일 그런 그릇 이런 것들을 자꾸 필요로 하게 되는 거예요. 모질하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너무 써서 너무너무 쓰라려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저는 결국 너무 쓰니까 최상훈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써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힘들 바에는 내 그릇을 키우자. 리더로서 존경받고 무능해지지 않도록 고객한테 하는 건 진짜 쉬운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무단히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쓴소리는 약이 되는 것 같기는 하지만 약은 쓰잖아요. 먹기 싫잖아요. 안 먹고 견디고 싶잖아요. 근데 해야만 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그런 거에 마음의 준비가 되게 필요한 것 같다라는 얘기도 꼭 전해주고 싶고 마음의 자세도 필요하지만 그 소리를 정말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제공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윤영님이 제가 특히 발음이 원래 안 좋지만 아침에는 새벽에는 진짜 안 되는 것 같아요. 쓸 때는 초콜릿을 꺼내 드세요. 꺼내 먹어요. 뭐 이런 게 있죠.
쓸 때는 혼자 이기는 방법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는 밥을 혼자 먹거든요. 혼자 먹어요. 왜냐하면 쓴소리를 하는 직원들과 밥을 같이 먹어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게 요즘에 제가 생각하는 대표의 태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좋은 걸 꺼내 먹습니다. 어, 그런 것 같아요. 외로운 것 같아요. 진짜 쓴소리를 들어야 되고 커야 되는 거. 외롭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굉장히 외로운 싸움이고 창업을 한다는 건 힘든 일들이에요. 정말 쉽지 않아요. 쓴소리를 들어야만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저는 제일 기쁜 게 일단 그런 쓴소리를 예전에는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게 뱉으면 되니까. 근데 이제는 창업을 하고 식구들이 늘어나고 이 서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계속 기다리고 무한으로 내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쓴소리를 받게 되잖아요. 받아야만 하잖아요. 그거라도 저는 항상 기쁜 게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거. 어, 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 기뻐요. 적당한 거리 두기가 좋다라고 하는데 적당한 거리 두기? 그게 어디까지가 필요하냐고요?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며느리 보고 딸과 같은 며느리라고 하잖아요. 직원과의 관계는요. 가족 같은 직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쓴소리인지 악소리인지 잘 구분해야 할 것 같아요. 악소리는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빠요. 근데 기분이 나쁜데 그 사람의 태도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지. 또 다시 한 번 더 들어보면 쓴소리인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불만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쓴소리인지 악소리인지는 그 사람의 태도에서 느껴지는 거고, 결국은 악소리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지나고 나서는. 그래서 쓴소리인지 악소리인지는 일단 내가 먼저 감정을 다 배제하고 들어봐야 돼요. 들어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내가 기분이 나빠진다고 하면 악소리겠지만 상대는 상대가 전하고자 할 때는 쓴소리를 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쓴소리를 할 때 사람이 감정을 너무 실어서 전하다 보면은 결국 악소리로 들리는 거죠. 어. 그럼 또 한 단계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아, 나도 누군가한테 저렇게 불만을 얘기할 때 저 따위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그런 것도 배우게 되는 것 같고. 결국은 사업을 하면서 참 좋은 건 부도 얻고 명예도 얻고 모든 것들을 다 얻게 되지만 결국엔 내가 성장하는 걸 되게 어 그걸 기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내 맘 같지가 않죠? 아까 우리 여기 이희연님이 태도가 기분을 안 좋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고객도, 직원도, 나도. 감정과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고자 전달하는 메시지에도 감정을 실으면 어, 내가 아무리 좋은 쓴소리를 하려고 해도 그런 감정을 싣고 태도가 나쁘면 악소리로 들리는 거거든요. 근데 대표는 양쪽의 의견을 들었을 때 쓴소리인지 악소리인지를 먼저 구분하기보다는 겸허히 모든 것들을 듣고 그리고 한 번 더 걸러서 악소리인지 쓴소리인지 걸어 드릴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게 기분에 따라서 그걸 들으면 결국은 나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되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제가 정말 그런 것들을 어, 그럴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자아 성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밝아지지 않았어요? 7월이 7월인갑다 확실히. 지난주에 금요일까지만 해도 이렇게 밝아지지 않았던 것 같은데 참 이건 정확한 것 같아. 이제는 진짜 환해졌어요. 이렇게까지 한 5시 반쯤에 이렇게까지 환해진 적이 없는데 참 이런 절기와 이런 날은
거짓말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죠? 날씨는 우리가 진짜 많이 변하고는 있지만 이 해는 이거는 거짓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날씨는 봄 돼갖고도 막 덥고 여름 돼갖고도 춥고 막 희한하게 기후가 영향을 많이 받고는 있지만 이런 절기는 정확하게 돌아오는 것 같아요. 뭐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대표는 정말 정신을 똑띠 차리고 내 감정부터 조심해야겠어요. 무서운 자리. 그니까요. 지금 저녁 8시까지도 헌하더라고요. 이제 낮이 길면 길수록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이제 마무리 하려고 하면 대표님 말씀 듣고 그냥 바로 자고 있어서 그게 미라클 모닝이 안 된다고 하는데, 아니 미라클 모닝은 꼭 일어나서 계속 뭔가를 해야만 안 되는 해야만 하는 게 미라클 모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 시간을 함께 한다는 거, 그냥 이 새벽의 기운을 받고, 받고 나는 좀 충전해야 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주무시는 것도 괜찮고, 저는 이 기운을 계속 연장하기 위해서 대체적으로는 또 활동하는 편이기는 한데, 또 때에 따라서 저도 자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면 너무너무 이게 에너지가 안 될 때, 지난주에 한 번도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이거 하고 운동 안 가고 바로 자야 되겠다고. 그거는 내 미라클 모닝이라고 항상 이거를 쭉 이어가야만 된다는 부담감을 덜어 내시면 좋고요. 지금 듣다가 주무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에 맞게끔 이 시간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때로는 이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낮 시간을 막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고정관념을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어떨 때는 이게 내용이 좀 알찰 때는 그 전날 이걸 어떻게 전달해야 되겠다 책을 읽고 준비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전날에 제가 일정이 너무 과하게 시작하면은 좀 한 1, 20분 일정이 일어나가지고 오늘 무슨 말 전달해야 될지라고 준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모든 것들은 물론 기다리는 분도 있고 약속한 바도 있지만 내가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 여러분의 컨디션과 여러분의 스케줄에 맞춰서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막 잘하려고도 노력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주최하는 저 역시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열심히 사는 것으로 항상 만족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이거를 끝까지 못한다 이런 것도 부담 안 가지시고, 그냥 이 시간에 우리가 소통한다, 그리고 하나를 내가 뭘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쓴소리로 다르게 삼킬 수 있는 그런 그릇을 키워야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그럴 수 있도록 쓴소리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장전하고 오늘도 회사 일터로 가겠습니다. 저도 부담감 내려놔야겠어요. 이희연님 부담감 내려놔세요. 어제 라방부터 새벽 라방까지 함께 했더니 에너지 충전됐어요. 감사합니다. 이윤영 작가님이 글 쓰는 한량님, 한량 좋죠. 그죠? 한량, 그 옛날의 한량들은 제일 부러운 존재였던 것 같아요. 한량이라는 말 너무 멋있습니다. 부채 들고 오늘도 쉬어가면서 여러분들의 일상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량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7월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